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선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기대했던 시장이었는데 사실 뭐 시장이 그렇게까지 올라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비만 치료제 약, 그러니까 살을 빼는 데 있어서 앞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강세, 그리고 조선업종에서 강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주에서 약세가 좀 이어졌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일단 어제 미증시가 정말 좋은 흐름을 간만에 보이면서 장 개장하고 3.5%까지 올라가는 시세가 있었지만 그 뒤에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관세 인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장 전에 있었던 이슈는 중국과 완만하게 무역협정, 관세에 대한 부분을 줄여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3.5%까지 올라왔는데 그 뒤에 미국 측에서 밝히기로는 일방적으로 이래 중국 쪽에 맞춰주진 않겠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불씨가 꺼지지 않은 관세 전쟁 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국내 증시가 사실 조금은 이렇게까지 못 올라가나 싶을 정도로 좀 답답한 하루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특히나 기대할 수 있었던 시장인데 SK하이닉스가 오늘 정말 좋은 실적을 만들고도 그렇게 대장주다운 모습으로 이끌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중소형 반도체 단에서도 조금은 약세 하락으로 조금 내려오는 듯한 흐름을 보였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만 치료제약 관련주들은 그래도 너무나도 큰 상승 시세가 있었고, 제가 당연히 언급했던, 저는 사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을 불과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나가는 방송마다 많은 추천주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서 오늘도 몇 가지 종목들을 두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항상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업종의 종목들,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어떤 종목들이 앞으로 시장에서 강하게 시세를 몰이를 할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도 정말 빌던 매매가 엄청 매력적인 그런 투자의 방법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주도 업종으로 이렇게 순환매가 돌아가는 증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주식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는 내가 이 종목을 잡고 뭔가를 알려고요. 근데 주식은 여러분들이 첫 단계, 첫 발걸음을 할 때 이 업종이라는 시대를 먼저 이해하시는 편이 조금 더 주식 스킬이 올라가고, 그리고 조금 더 시장이 넓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종목, 2,700개가 되는 종목에서 이 종목 하나를 분석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장이라는 거는 어떤 업종이 그려지면 그 업종의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종목이 움직임을 가지지, 웬만해서 개별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 종목이 뭐 2,700개 종목과 따로 노는 혼자의 강세가 나오기는 다소 어렵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내가 어떤 업종의 종목을 분석을 해서 들어갈까? 그러니까 먼저 업종을 분석하고 난 뒤에 종목, 이렇게 조금 주식을 바라보시는 편이 아무래도 실력이 증가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했을 때 앞서 여기서 보시는 4번 있죠. 그러니까 시세의 첫 파동은 가장 강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추천한 종목이 남들보다 너무 빠르고 크게 급등을 하고 오늘도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은 항상 뭐 또 조금 뒤늦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세력이 들어왔다, 거래량이 터졌다, 이걸 보고 이제 그 뒤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이 종목이 거래량이 터져서 올라갈 거라는 거는 예상을 하고 그 종목을 들어가기 때문에 시세의 첫 파동은 정말 잡지도 못할 정도로 빠르게 상한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먼저 한 발에서 두 발 빠른 투자를 하는 게 순환 매매, 빌드업 매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오늘 대박을 친 종목이죠. 네,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이고 정말 상한가에 안착되면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을 수 있는데, 사실 뭐 주식을 저도 조금은 이제 이쪽 제가 전문가 일을 하면서 저는 물론 크게 올라가는 종목을 맞추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분할 매도에 대한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내가 좋은 가격에서 매도를 해야 거기까지 투자를 잘했다라고 정말 박수를 치고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사실 함께 하시는 분들과 이 종목을 조금 제 실력답지 않게 좀 빠르게 매도하면서 상한가를 갔지만 조금 저한테는 너무 아쉬움이 남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일단 제가 이걸 3월 말부터 준비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위고비 관련 이전부터 이슈가 있었던 이 종목이 저는 다시 한번 상승 랠리, 간편하게, 정말 주식이 얼마나 단순한지 아세요? 곧 여름을 앞두고 있죠. 여름을 앞두고 있으면 시장의 트렌드는 어떻게 바뀌냐면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수급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여름이 다 돼서 우리가 한여름에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주식은 그거보다 미리 움직이는 게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뭐 일반적으로 이슈가 나오기 전에도 주가는 6개월에서 1년 앞을 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해야 돼요. 근데 앞으로 2개월, 3개월 뒤면 여름일 텐데 그러면은 그에 맞게 시장은 이런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돈이 몰린다. 라는 걸 예상한다면 3월부터 준비를 했던 게 맞았던 겁니다. 3월 말부터 저는 준비를 했고 그때 당시에 제가 나갔던 방송마다 말씀을 드렸던 게 블루엠텍 그리고 D&D 파마텍, 뭐 라파스 또는 제넥신 이런 종목들을 저는 다양하게 그날 펩트론도 있네요. 네, 대박을 친 종목 중에 하나였죠. 아무튼 그렇게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거라는 걸 예상을 했고 물론 4월 초 하락 시장이 좀 미끄러졌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진짜 말도 안 되는 9,300원에 저는 함께 하시는 분들과 그때 매수를 이제 제가 언급을 드렸고 그 뒤로 오늘 상한가 기준으로 보니까 86%가 올라온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저도 이제 큰 상승 대비해서는 정말 확정적으로 이룬 수익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내가 기본기를 잘 쌓고 어느 정도 시장이 좋아하는 그런 루틴대로 내가 흘러가주면 자연스럽게 시장이라는 돈은 나를 통과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주식 투자를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세의 첫 파동은 너무나도 강하고 크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트에서도 보세요. 장대 양봉이 쓰고 거래량이 터졌죠. 이걸 보고 투자하는 건 이제 위로 갈지 내려갈지를 점쟁이처럼 맞추는 거는 정말 어려운 영역이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10번 중에 9번을 제가 맞춘다 그러면 인정해줘요. 근데 10번에 5번 맞추고 5번 틀리면 그건 맞춘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라오고 난 뒤에 매력을 못 느낄 뿐이지 저는 이렇게 올라갈 종목을 순환 매매로 해서 잡아두고 이러한 시대를 맞이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는 게 비결이니까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의 습관을 조금씩 바꿔보시는 것도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블루엠텍으로 투자하신 분들 정말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정말 대박이었죠. CM제약. CM제약은 제가 FDA 임상이 이제 이번에 나올 것이라는 걸 미리 예상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회사가 10월쯤에 아마 신청 허가서를 냈을 거예요. 이게 보통 6개월 이내에 나오는데 6개월 마지막이 차는 게 이번이 4월 달이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4월에 공시가 나올 거라는 걸 확신했고 이전 성분명만 기억나네요. 네, 대핍조였는데 이제 여기 써 있네요. 메조피라는 이제 성분명으로 바뀌긴 했어요. 이 조현병 치료 관련해서 FDA 허가를 받은 건데 그 뒤로 상한가 그리고 4월 17일 날 정말 최고가를 그리면서 이때는 블루엠텍과 다르게 정말 거의 최고점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만족스러울 수 있죠. 분석도 잘했고 예상도 잘했고 그리고 매도까지 완벽했을 때가 정말 좋은 기분 좋은 주식 투자인데 오늘 그런 부분에서 블루엠텍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CMG제약은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게 10시 방송을 할 때 항상 5일선 타점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급등을 할 때는 내가 이제 만약에 못 잡았다라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FDA 임상 진행을 하고 있는 메조피라는 관련 조현병 관련 치료제로 이렇게 이슈를 받고 올라갔구나. 그렇다면 못 잡았다면 고점에서 따라잡는 게 아니라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그 뒤에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려오는 5일선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구간이 어제 오늘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다시 한번 진입을 했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지금 물론 조금은 수익 구간에 가지고 있는데 예상처럼 강하게 올라오지는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시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내일 CMG제약에 관심이 있고 조현병 치료제가 앞으로 괜찮은 성공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신다면 충분히 단기적인 타점으로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매매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는 그 전에 제가 예상을 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서 들어가는 거는 차트의 투자가 아니라 이런 이슈 모멘텀의 플레이고 그리고 지금 하는 투자는 어느 정도 이제 차트로 하는 투자 기술적인 매매의 투자인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관심 종목 분류는 올라갈 때 이슈를 알고 넣어둔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 1차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건 5일선 매매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5일선 유지를 한다라고 봤을 때 이런 거는 한 번 단기적으로 튀죠. 그럼 10에서 15%가 하루아침에 빠르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단기적인 매매 스킬로 한 번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CMG제약에서 이전에 한 50% 정도를 챙겨놨다면 이번에 다시 한번 15%를 챙긴다면 65%의 수익을 이 종목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일정과 회사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으로 투자를 하지만 또 기술적인 걸 섞을 때는 같이 병행해서 섞는다라면 너무나도 좋은 수익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주식 투자의 또 한 부분이니까 너무 나는 중장기만 해, 나는 단타만 해 이런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를 잘한다라면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어야 그래야 정말 주식 투자이지 뭐 나는 단타만 해서 그냥 2% 뛰기만 해서 요거 커피값 벌면 좋아 이런 식으로 너무 작게만 그리면 절대 큰 수익을 보실 수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주식 투자 방법을 한번 배워보신다면 여러분들도 날이 갈수록 성장하는 주식 투자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플랫폼이요. 정말 이번 시장에서 너무나도 잘 어울렸던, 왜냐하면 AI 관련 정책주로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 있었던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그 회사를 제가 분석을 했고 발견을 했어요. 신플랫폼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죠. 길어봐야 이제 2달 조금 안 된 것 같네요. 3월 중순쯤에 상장을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제가 4월 중순에 들어갈 때는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을 때요. 그래서 누구든 생소한 종목일 수 있는데 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이 종목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어딘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은 AI 관련해서 정책주로 이러한 모멘텀이 발생되고 있는 시장이다. 그러면 물론 올라간 종목에서 내가 그거를 트레이딩하고 투자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가장 먼저 올라왔던 게 솔트룩스라는 회사였을 거예요. AI 인공지능 플랫폼 회사 쪽에서는요. 그렇다면 솔트룩스를 거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은 덜 올라갔지만 폭발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분석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투자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스트소프트, 솔트룩스 이러한 종목들도 함께 하시는 분들과 거래를 했지만 그래도 그 뒤에 한 방에 또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은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신플랫폼을 떠올렸고 이거를 접목시켜서 시장에서 충분히 며칠 뒤에는 이슈가 돼서 크게 상승몰이를 할 것이야 라고 예상을 해서 제가 4월 중순에 이렇게 언급드리고 추천을 드렸는데 그 뒤로 46% 정도가 숨도 안 쉬고 정말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46% 올라간 거 알겠어요. 그럼 그 뒤에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마냥 올라간다라고 홀딩을 외쳐드리는 것도 그 뒤에 밀렸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40%, 45% 구간에서 분할 매도 수익을 확보하고 그리고 다시 매매 타점을 어디에서 잡을까? 이 부분을 미리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맞추는 거고 내려가는 것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방향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은 이 정도 올라갔으면 이 정도에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내려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도를 확실히 그러니까 내가 매도하면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 이 종목만 종목이 있나요? 이거 팔고 다른 거 사서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주식 투자가 되면 되는데 굳이 이 종목으로 내가 끝까지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에 대한 부분을 저는 정확하게 안내해 드렸고요. 그리고 난 뒤에 2번 음봉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어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27%가 급등했던 건 AI 관련해서 다시 한번 호재 모멘텀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전날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요. 떨어지는 음봉날 혹시 내일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이틀 전이었고 그 지금 말씀드리는 것 그리고 다음 날에 안정되면 매수하시는 게 좋다. 그게 바로 어제 최저점이 나왔던 날이에요. 그래서 어제 잘 들어갔다라면 물론 하루아침에 27%가 올라가는 그 급등에서 모든 걸 다 수익을 완전히 챙길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숨도 안 쉬고 27%가 올라가면 못해도 한 10에서 15% 정도는 충분히 이렇게 거래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그러니까 두 번의 거리가 정확하게 이것도 된 거예요. CMG제약도 약간 이런 식의 상승을 기대합니다. 제가 아마 이번 주 월요일 방송이었을 거예요. 두 종목 중에 너무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두 종목 모두 제가 추천드려서 높게 올라간 종목인데 그런데 5일선 타점에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그날 떨어져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두 종목 중에 너무 고민을 해서 뭘 해야 될지 망설인다.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단은 신플랫폼이 먼저 급등세로 한 번 더 시세가 있었고요. CMG제약은 먼저 보여드렸지만 그렇게까지 5일선에서 아직 강하게는 못 올라왔다. 그렇지만 내일 충분히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CMG제약이 아닐까라고 벌써부터 저는 예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MCG예요. 우리가 저는 그래요.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해왔으면서
이 증권사의 리포트 사실 저는 그렇게 신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증권사의 리포트를 받고 목표가를 봤지만 너무 괴리감이 많고 떨어지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았어요. 이건 물론 모든 증권사를 폄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만의 논리 공식이 있겠지만 시장과 약간 따로 노는 경향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신뢰는 안 했는데 이번 기회로 증권사의 목표가를 정말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뭐냐면 SMCG라는 종목을 제가 많이 언급을 드리고 알려드렸어요. 왜냐하면 화장품 용기 쪽에서는 제가 이 이야기부터 드렸죠. 저는 연우라는 회사부터 오랫동안 거래를 했고, 근데 연우가 이제 한국콜마로 흡수합병이 되면서 우리가 화장품 용기에선 투자할 데가 없고 하나 있습니다. 펌텍코리아. 펌텍코리아는 근데 시세가 제가 한 4, 5년 정도로 봤는데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이 주가라는 건 약간 끼가 있거든요. 이 종목은 끼가 있어서 뭔가 바람이 불면 미친 듯이 올라가고 급등하는 종목이 있고, 또 얘는 끼가 없어서 정말 좀 오랜 기간을 투자해야 그에 따른 시세 차익을 좀 남길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가 그렇게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죠. 저 역시 이제 이쪽 전문가 일을 하고 있다, 어드바이저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비교적 빠르게 잡고 급등을 해서 큰 수익을 보는 그런 종목, 끼 있는 종목들로 많이 보는데 펌텍코리아는 약간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메꿔줄 SMCG가 나타났는데, 그래서 제가 기분 좋게 이 종목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플라스틱 용기가 아닌 유리 용기, 그러니까 신미감을 더해서 조금 더 고급화되고 조금 더 이쁜 그런 용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모든 화장품 회사들이 유리 용기로 넘어가진 못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고가고 약간 프리미엄 제품의 유리 용기를 많이 쓰죠. 아무래도 저가형 제품에는 튜브 방식으로 플라스틱 방식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 용기가 많이 팔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외의 다수 업체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프리미엄 상품의 화장품은 이 회사가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이, 그다음 수익성이 증가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증권사에서 이야기했던 영업 레버리지, 이 부분을 좀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전 작년도 대비 올해 나올 수 있는 예상 실적이라는 컨센서스라는 걸 발표하게 돼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늘어난 수치가 물론 매출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지만 영업이익 부분에서 한 120%, 130%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기본 세팅이 다 되어 있고 영업이익률로 계속해서 마진이 개선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 펀더멘탈로 봤을 때 시가총액 수준을 더 높게 잡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종목들이 기대감, 이런 뭔가의 예측 이런 걸로 상승을 하지만, 정말 주가의 본질 가치라는 건 회사에서 돈을 얼마나 버냐, 그 버는 돈을 유지를 하냐, 그리고 또 나은 사업이 있어서 확장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SMCG가 지금 갖고 있는 매출, 내재 가치로 봤을 때는 정말 영업 레버리지를 줘서 7,500원이 맞는 주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에 맞게 오늘 7,240원. 증권사에서 이야기했던 목표가보다는 조금은 낮았지만 그래도 저는 추가적인 상승에 한 번쯤 멀티플을 조금 더 높게 줄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목표했던 7,500원보다 오히려 이제는 8,500원 수준까지도. 왜냐하면 주가라는 건 거품을 먹고 가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실적보다 더 나은 실적이 있을 거야라는 그 거품을 만드는 게 주식이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에코프로가 거품을 물고 올라갔던 거고, 그런 식으로 그때 당시 에코프로는 솔직히 20년 동안에 앞으로 발생될 영업이익을 다 땡겨와도 주가를 유지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고가였던 거고, SMCG는 지금 매출을 올리는 실적으로는 이 가격 수준이 적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거품이 낀다라면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드린 이야기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신다라면 주가가 어떤 원리고 어떤 부분에서 가격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PNX 미케닉스라는 오랜만에 로봇 종목을 한 번쯤 4월 1일 날 드렸는데, 그 뒤로 오늘 이 종목을 굳이 캡처해서 가져온 건 로봇 종목에서 단연 1등. 오늘 사실 로봇 종목 대다수 별로 시세가 안 좋았어요. 하락 종목도 많았고 올라가 봐야 1%, 2%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예전에 강세였던 클로봇, 하이젠 RNM, 그 다음에 최근에 그래도 강세인 TXR 로보틱스, 이런 종목도 한 2%, 3%밖에 못 올라가는데, 오늘 PNX 미케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고가, 이거 캡처를 제가 좀 잘못했네요. 아까 추가적으로 올라간 게 아마 14,000원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하루만 아마 15% 이상도 급등을 했던 그런 시세를 봤는데, 그렇게 이 로봇 종목을 한다고 해서
시장에서 무조건 유명한 종목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종목을 아마 올 초에 알려드리고 110%가 올라가고 그 뒤에 한 번 더 언급드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물론 휴머노이드 로봇, 뭐 어떤 로봇 관련주 유명한 종목들이 있겠지만 주식에서는 꼭 유명한 게 정답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정말 회사를 분석하고 기술력, 그다음에 이 회사 역시 지금 더 이슈가 되는 건 진짜 돈을 버는 로봇 회사라는 거예요. 물론 많은 로봇 회사들이 아직까지는 기술 개발에 더 몰두하고 좀 더 좋은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에 대한 멀티플을 지금 주가에서 반영을 하는 거지만 PNS 미케닉스 같은 경우에는 재활 로봇 시장에서 정말 수출이 13개 국가에 제대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 보험 수가에 적용이 되면서 보험으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다라는 건 앞으로 PNS 미케닉스의 로봇, 재활 로봇을 좀 더 많은 병원에서 매입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회사의 매출이 올라갈 테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조금 더 성장성이 있는 정말 실제 가치로 있는 회사로 본다라면 PNS 미케닉스가 정말 좋은 로봇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다음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아이네요. 최근에 제가 언급드리는 종목마다 이제 무상증자가 자주 터지면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무상증자 오늘 블루엠땡이 상한가 간 건 며칠 전에 있었던 무상증자 이슈에 이미 한번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내려오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 뒤로 횡보를 하다가 다시 상한가를 갔죠. 근데 5월 7일이 권리락, 그러니까 그 친주 배정 기준일인데 그때까지 좀 여유 있게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 에코아이 역시 어제 무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30% 가까운 급등시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조금 하락해서 마감한 걸로 보여져요. 근데 우리가 배움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었나요? 블루엠텍 아직 권리락, 그러니까 우리가 신주 배정 기준일을 5월 7일이에요. 이것도 동일해요. 에코아이도.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좀 내려갔고 내일도 조금 밀린다라면 매수 타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5월 7일까지는 시세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에코아이를 다시 한번 거래한다라면 블루엠텍 같은 실수는 이제는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번은 실수는 할 수 있다 해요.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서 배워왔다라면 이번 에코아이 여러분들 무상증자 모멘텀이 살아있으니까 한 번쯤 살펴보시기 너무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